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 벚꽃의 나라, 첨단 기술, 그리고 신비로운 문화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금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본, 즉 일출의 땅을 방문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5가지 충격적인 금기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5. 과로사를 일으키는 근무 금지. 과로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많은 일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명한 자살의 숲인 아오키가하라가 있어 그곳의 나무마다 누군가가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는 문화는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잔업금지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14. 팁 금지. 일본 식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직원들이 몇 엔이라도 되돌려주기 위해 여러분을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일본에서 팁은 서비스를 보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객이 팁을 주는 것은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며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팁은 식당과 직원에게 매우 신뢰가 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팁보다도 존엄성과 존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며 좋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의무 없이 진정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으며 이에 대해 더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팁 대신 오리가미와 같은 작은 선물을 통해 서비스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리가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정성스럽게 접은 종이입니다. 일본인들에게 돈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실용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본 예절의 한 측면으로 따뜻함과 돈에 대한 탐욕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구체적인 가치를 돈으로 대체하지 않는데 이는 돈이 깊은 영적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문신이 없습니다. 일본은 문신이 흔하지 않은 나라로 문신을 한 많은 방문객들이 일출의 나라를 방문할 때 문화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문신은 특별히 낙인이 찍혀 있으며 문신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유명한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관, 온천, 공공 목욕탕, 식당, 전통 게스트하우스, 체육관, 수영장, 심지어 캡슐 호텔에서도 금지됩니다. 일본에서 문신은 일반적으로 야쿠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야쿠자는 영화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마피아입니다. 또한 문신은 에도 시대에 무시당했던 계급과 관련이 있어 그 시절 범죄자들이 문신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유조우라고 알려진 매춘부들은 충성 고객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문신은 점차 메이지 시대에 불법이 되었고 1948년에야 합법화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문신을 보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러한 태도는 점차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종종 문신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이를 가려야 합니다. 2013년 뉴질랜드에서 온 방문객 데니스 타이토는 원주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홋카이도에 갔지만 얼굴에 전통 문신이 있어 온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신이 아름다움과 기억의 형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며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 버스에서 노인을 위한 자리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적인 아름다움과 고귀한 규칙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공공교통수단에서 노인을 위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본인이 마음이 차갑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규칙에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모든 대중교통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및 장애인을 위한 우선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 좌석이 가득 차면 나중에 도착한 사람은 일어나야 하며
젊은 사람들이 이를 보더라도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인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앉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서야 하는 원칙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불필요한 차별로 여겨질 수 있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것처럼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꾸는 등 미묘하게 조심스럽게 하여 일본 사람들이 당신이 자신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다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11. 금기 숫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불행한 숫자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피합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면 숫자 4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숫자 4위 발음이 사와 유사하여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본의 관습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숫자 4는 불행한 숫자로 간주됩니다. 일본인들은 이 숫자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며 그것과 관련된 불행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건물에서는 4층 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대신 2층은 3A 또는 3S로 라벨링되거나 문자 T로 대체됩니다. 많은 아파트 건물, 사무실, 병원에서도 4층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4층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유사하게 숫자 9도 쿠라시미, 고통과 발음이 유사하여 일본에서 불행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호텔은 9번이나 49번 객실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9가 행운과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상당한 문화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일본에서 숫자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문화 깊숙이 반영됩니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통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일상에서 선물 주기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매년 약 70번이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념일에는 새해, 설날 선물,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생일, 결혼식, 가족 행사, 임명식, 졸업식,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일, 병문안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의 기회가 있는 일본에서는 선물에 관한 많은 규칙이 있으며 특히 주지 말아야 할 선물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4와 9와 관련된 선물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금기시되는 숫자입니다. 숫자 4는 죽음을 의미하는 시로 발음되고 숫자 9는 고통을 의미하는 쿠르시미로 발음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인에게 빚을 선물하지 마세요. 일본어에서 빚은 쿠시라고 발음되며 이는 고통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우의 이미지, 유리제품, 날카로운 물건도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우 이미지는 탐욕과 교활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유리나 깨지기 쉬운 물질은 관계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간주됩니다. 칼이나 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관계를 끊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꽃을 주어야 한다면 국화와 동백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는 일본의 장례식에 사용되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 국화나 동백꽃을 꼭 주고 싶다면 일본인은 화를 내고 이를 자신과 가족을 저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일본인은 전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선물하는 데 있어 존중과 섬세함을 보여준다. 9. 다리를 꼬고 앉지 않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완전히 정상이다. 그러나 일본에 가면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일본인에게 무례하고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금지하지 않지만 일본 문화는 특히 공공장소나 회의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무례하고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일본인은 이 자세가 저렴한 매춘부가 손님을 유도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일본인은 종종 전통적인 세이자 스타일로 무릎을 꿇고 깔끔하고 위험 있는 자세로 앉는다. 일본에 가면 다리를 꼬는 대신 무릎을 꿇거나 등을 곧게 펴고 다리를 붙여 앉아 지역 문화에 더 잘 융합해 보도록 하자. 당신의 존중하고 정중한 앉는 자세는 일본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신성한 장소에 여성 출입 금지. 여성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일본의 일부 장소에서는 금기시되어 신성한 장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장소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오미산입니다. 오미산 또는 산조산으로 알려진 이곳은 2004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여성은 신성한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산과 정상에 있는 신전 방문이 완전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별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 규칙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산길 입구에는 여성의 출입 금지를 명시한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여성 출입 금지 장소는 큐슈에 위치한 오키노시마 섬입니다. 이 섬은 그 역사적 가치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규칙에 따라 오키노시마 섬에는 남성만 출입할 수 있고 발을 디딛기 전에 반드시 철저히 정화해야 합니다. 여성은 완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섬을 방문한 사람은 돌조차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여성은 스모링에 출입할 수 없고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결혼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많은 다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력히 발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이러한 금기 규칙을 통해 존재합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 야외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야외 흡연 규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합리적이면서도 다소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일본은 학교, 병원, 정부기관 및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흡연이 허용된 장소는 최대 달러 4,6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하는 개인은 최대 달러 2,7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흡연자와 공공안전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야외 지정 흡연 구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과 호텔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한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레스토랑, 바 및 일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흡연이 금지되어야 한다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흡연을 야외에서 허용하는 것은 실내와 비교할 때 연기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며 포괄적인 흡연 금지를 시행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믿습니다. 6. 동의 없이 타인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일본 문화에서 동의 없이 타인을 만지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 원칙입니다. 일본인들은 개인 공간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본에 가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 심지어 악수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신 일본인들은 상호작용 시 대개 약 90도 정도로 예의 바르게 경의를 표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연장자에게는 이 제스처가 깊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일본에서는 공개적인 놀림도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1945년 이전에는 이러한 행동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문화적 태도와 법적 규제는 변화했지만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여전히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일본에서는 키스와 같은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 더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문화에 대한 존중과 절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일본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이나 실내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구에서 신발이나 슬리퍼를 벗고 실내 슬리퍼로 갈아 신는 것을 기억하세요.
실내 슬리퍼가 없다면 양말을 신거나 맨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약 2000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생활 공간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할 필요성에서 유래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기후로 인해 전통적인 일본 가옥은 습기를 피하고 공기순환을 돕기 위해 바닥이 높게 지어졌으며 더 시원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거의 전체 바닥을 덮고 있는 다다미 매트는 청결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984년에 발행된 일본 사회학자의 책에서 가정의 내부 공간이 외부의 먼지투성이며 혼란스러운 환경에 비해 개인적이고 깨끗한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개인 공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이 규칙은 현대 생활에서는 더 유연해졌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일본 가정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아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다. 3. 걷다가 음식 먹지 않기. 유명한 영국 유튜버 잭은 일본 여행 중의 충격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거리를 걷다가 일본식 빵을 즐기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불친절한 시선에 놀랐다. 2명의 노인이 그를 꾸짖고 마을에서 쫓아냈다. 잭은 이 반응에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자 그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편한 태도는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걷다가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아주 이례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거리나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일본인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음식의 냄새와 씹는 소리가 불쾌함을 초래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따라서 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노인에게 꾸중을 듣거나 불친절한 시선을 받을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기 위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일본인들은 특히 문신, 타인을 만지는 것, 기본적인 애정 표현과 같은 문제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 관습 중 하나는 화장식에서 고인의 뼈를 짚기 위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기 위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거의 모욕과도 같습니다. 또한 밥그릇에 젓가락을 꽂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인에게 향을 바치는 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사 중에 실수로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대접받는 사람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바는 젓가락은 오직 음식을 먹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 외의 행동은 피하는 것입니다. 1. 밤에 휘파람을 불기. 일본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자주 경고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이 조용히 잠자리에 들고 소음을 만들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반면 이와 관련된 많은 문화적 이유와 전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휘파람과 뱀을 연관짓는 민속입니다. 이야기 하나에 따르면 악당이 독사로 피해자를 공격했으며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이 뱀을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뱀은 휘파람 소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뱀 훈련사들이 종종 신호를 주기 위해 휘파람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악령이나 도둑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도둑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종종 휘파람을 사용했으며 휘파람 소리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도둑의 공범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오해나 원치 않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15가지 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일본에 대한 더 명확한 시각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발견할 것이 많은 멋진 나라이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더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도네시아는 18,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나라입니다. 이 섬들 중 발리는 가장 유명하고 잊을 수 없는 섬으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생각할 때 종종 떠오릅니다. 발리는 번잡한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으며 이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간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발리는 서쪽으로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활기찬 수도 자바에, 동쪽으로는 수정처럼 맑은 해변과 고요한 경관으로 유명한 롬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발리는 면적이 5,780평방킬로미터로 델라웨어주의 크기와 비슷하며 뉴욕시의 약 9배에 해당합니다. 섬의 모양은 종종 부리가 인도양을 향하고 있는 닭에 비유되지만 많은 이들은 바다에서 플라브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발리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총 4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방입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발리의 인구는 약 430만 명으로 불가리아와 비슷하여 섬의 활기차고 북적이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는 70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언어의 보물창고입니다. 맞습니다. 700개입니다. 이는 파푸아뉴기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어가 다양한 국가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모든 언어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공식 언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로 소통합니다. 인도네시아어 외에도 발리 사람들의 전통 언어인 바사 발리, 베사 발리를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도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부터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언급할 때 발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50%가 발리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옵니다. 그렇다면 이 섬은 왜 다른 17,999개의 섬과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알고 싶다면 아래에 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큐멘터리의 끝까지 보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덴파사르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발리 여성들의 자연미에 즉시 매료될 것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미소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밝혀주며 진솔하고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연, 나뭇잎, 꽃 또는 기하학적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간단하지만 우아한 패턴이 장식된 화려한 사롱과 케바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여성들의 대담한 패션이나 이탈리아에서 자주 보이는 명품 브랜드와는 달리 발리 여성들은 간단한 우아함과 품위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곳의 현지 여성을 지나칠 때 그들은 손을 모은 채 약간 고개를 숙이며 옴스와스티아스투라고 말하여 당신에게 평화와 선의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이 제스처에 미소와 인사로 응답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세요. 작은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따뜻함과 환대가 느껴져 진정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거리들은 항상 분주하며 언제든지 혼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많은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혼잡한 교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운전하며 초조해하거나 짜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교통에 익숙해져 있고 도로에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덴파사르에서 가장 활기찬 곳을 찾고 있다면 떠들썩한 인파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조금 더 걸어가 보세요. 실제로 이곳 사람들은 아마도 해가 뜨기 전부터 매우 이른 시간에 시장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덴파사르의 시장이나 다른 지역 어디서나 거리 모퉁이나 상점 밖에 놓인 다채로운 꽃재물인 카낭사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전통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관광객이 우연히 이들을 밟거나 넘어뜨리거나 흩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온화하고 친절하지만 관광객에게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재물을 교체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할 경우 거리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재물을 우연히 넘겨뜨리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파사르 바둥시장에서는 끝없이 늘어선 가판대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열대 과일들이 쌓여 있으며 망고, 파인애플, 그리고 눈에 띄는 핑크색 용과가 햇빛 아래서 거의 빛나는 듯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강황, 정향, 계피 등의 향신료가 담긴 가방들이 풍부한 향기를 내뿜으며 이는 지글지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향과 어우러집니다. 이 시장의 특별함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케바야를 입은 발리 여성들이 자신의 가판대 뒤에서 평화롭게 앉아 야자수 잎으로 재물을 만들거나 숙련된 손길로 금자나 꽃잎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을 반기며 부서진 영어와 열정적인 제스처를 섞어 사용해 손수 만든 목조상이나 정교하게 염색된 바틱 직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기념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가격은 2달러에서 5달러 사이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현지인들은 더 낮은 가격을 얻기 위해 흥정을 합니다. 여기서의 흥정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전통입니다. 상인들은 활발한 협상을 습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즐깁니다. 항상 약간의 유머와 재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종종 흥정을 기대받습니다. 하지만 친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강압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미소와 존중하는 접근 방식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 개의 물건을 사서 약간의 할인을 흥정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곳의 대부분 상품은 이미 저렴합니다. 음식 노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명소로 숙련된 요리사들이 지역 특산품을 준비하며 활기찬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판매자는 연기가 나는 웍에서 나시고랭, 볶음밥을 튀기거나 불꽃이 이는 화로 위에 사타이 아얌 꼬치를 배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튀긴 바나나의 단맛과 발리식 구운 돼지고기에서 풍기는 풍부한 향신료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이 요리의 천국에서 맛을 음미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들은 열렬히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여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각 한 입은 이 섬의 전통의 중심으로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신선한 요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1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꽤 싸죠? 사실 발리에서 USD를 사용할 경우 여러분은 1달러가 미국에서 단순한 생수 한 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현지인들은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을 사용합니다. 현재 1달러, USD는 약 15,700에서 16,000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 1달러로도 식사와 같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달러로 발리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단 1달러로 믿을 수 없는 흥미로운 물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덴파사르의 분주한 거리에서 현지인들이 모여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팍타크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짜임새 있는 라탄공을 발로 다루며 멋진 킥을 펼치는 스릴 넘치는 게임입니다. 이 경기는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에서 열리며 뜨거운 응원을 받는 관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역 여성들도 팀을 응원하며 이 활기찬 분위기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주한 시장에서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는 당신의 가방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주의가 당신의 경험을 즐겁고 걱정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주의 깊은 시선은 발리 문화의 풍부한 직물 속에 완전히 몰입하여 매 순간을 음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리에서는 대부분의 날들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곳에 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곳이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발리의 침묵의 날입니다. 거리는 기묘하게 조용하고 불빛이 없고 불씨도 켜지지 않습니다. 발리 힌두교도들은 24시간 동안 반성하고 명상하며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을 보내며 일, 여행, 오락이 중단됩니다. 심지어 섬에서 가장 바쁜 장소들조차 숨을 멈춘 것 같은 초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발리가 항상 이렇게 조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피, 전날, 섬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날 이틀 전, 활기찬 팽그라푸칸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는 힌두 새해 축하의 가장 시끌벅적하고 짜릿한 부분으로 유명한 오고오고 퍼레이드가 특징입니다. 이 생기 넘치는 행사에서는 거대한 색색의 종이마시의 인형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지역사회에 의해 정교하게 제작되며 경외감을 주고 다소 기괴하기도 합니다. 전통음악과 생동감 넘치는 발리 전통춤이 함께 어우러져 감각을 즐겁게 하는 퍼레이드를 만듭니다. 아름답게 차려입은 발리 여성들은 이 행렬에 참여하며 그들의 우아한 케바야와 빛나는 미소는 혼란스러운 축제에 우아함을 더합니다. 발리의 침묵의 날 다음에는 오미드 오미단이라는 활동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축제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짝을 지어 모입니다. 각 그룹은 주장을 뽑아 앞으로 나가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친근한 포옹을 나누도록 독려됩니다. 그들이 머물면서 친구들은 응원하고 장난스럽게 그들을 떼어놓으려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주최 측은 가벼운 신호로 물을 뿌립니다. 이 색다르고 즐거운 의식은 발리의 유쾌한 면을 엿보려는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축제에 동료나 지역 주민으로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5를 남겨주세요. 원하지 않으신다면 9를 남겨주세요. 더 아름다운 소녀들과 함께하는 보다 온화한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축제로 둘러싸인 바다뿐만 아니라 발리는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기 위해 풍부한 해변을 자랑합니다. 발리의 수도 덴파사르에서 불과 6km 떨어진 산으로 비치는 깨끗한 백사장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한 열대의 천국입니다. 한때 흔한 어촌이던 산으로는 1930년대에 흔들리는 야자수로 둘러싸여 예술가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벨기에 화가 르 마이유르 드 메르푸르가 이곳에 정착한 최초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그의 많은 이후 작품에 영감을 준 고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예술가를 매료시킨 같은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역사와 창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우르에서 멀지 않은 누사도아 비치는 약 5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하얀 모래와 맑은 물로 구별됩니다. 썰물 때에는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산호초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발리의 산호는 세계 최고의 산호 중 하나로 발리의 총 산호는 카리브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상적인 수중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전통 보트 놀이 또는 비치 발리볼과 같은 해변 활동에 참여하는 현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약 120만 명의 관광객이 누사도아를 찾아 경치를 즐기고 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우아한 발리 소녀들이 자주 함께하여 활기차고 진정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하얀 모래 해변과 대조적으로 신비로운 검은 모래 해변도 있습니다. 아흐메드 비치는 발리 동부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으며 경치 좋은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이곳의 눈부신 검은 모래는 생동감 넘치는 산호초로 이어지며 그곳에서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산호 사이를 헤엄치는 모습을 만나고 수면 바로 아래에 숨어있는 몇몇 난파선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스릴을 찾는 분들을 위해 발리의 해변은 짜릿한 서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에메랄드빛 파도를 타며 해안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관객들의 응원을 받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근처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즉흥적으로 춤을 추거나 스탠드업 패들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신선한 코코넛을 담은 쟁반을 균형 있게 들고 있는 우아한 여성들을 목격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며 관광객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동네 최고의 해산물 맛집에 대한 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발리에서는 낮뿐만 아니라 해가 지면 모든 소녀들이 더욱 활기차게 변합니다. 해가 지면 굿다는 발리의 밤 문화를 이끄는 곳으로 변신하며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고 산우르나 누사도아의 고요한 해변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어둠이 섬을 감싸면 굿다의 거리에는 네온 사인과 울려 퍼지는 음악,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지역은 밤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놀이터가 되어 활기찬 댄스 플로어부터 여유로운 해변바까지 모든 취향에 맞는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저녁을 시작하려면 쿠다 비치에서 산책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불무무가 파도가 부서지는 배경 속에서 매혹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웃음과 대화가 가득합니다. 패셔너블한 옷을 입은 발리의 젊은 소녀들이 종종 군중 속에 섞여들어 활기찬 현장에 우아함을 더하며 궁금해하는 방문객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친근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쿠타의 중심으로 들어서면 거리에서는 활기찬 바와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전설적인 장소인 스카이 가든과 엔진 룸은 옥상 전망, 라이브 DJ, 그리고 매력적인 음료 스페셜로 군중을 유인합니다. 관광객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신나게 놀고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의 춤을 선보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전율을 일으키고 음악의 리듬이 도시의 심장박동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쿠다의 해변 라운지에서 반짝이는 불빛 아래 빈백에 편안히 몸을 맡겨보세요. 발리 스타일의 모히토와 같은 신선한 칵테일을 마시며 어쿠스틱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며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 완벽한 장소로 그룹들이 종종 함께 모여 지역 맥주인 빈탕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흥미롭지 않았다면 10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더 흥미로운 장소를 추천하고 더 매력적인 여성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리는 정말 멋진 여행지지만 여행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자연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원숭이가 물건을 빼앗거나 가끔 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변에는 독성이 있는 해파리나 다른 해양 생물이 있어 쏘일 수 있으며 모기에 의해 댕기열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리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행 중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여행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의료시설에 관해서는 발리는 발달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쿠타와 누사두아에 있는 BIMC 병원이나 쿠타에 있는 실로암 병원과 같은 국제병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와 현대적인 장비, 영어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BIMC에서 기본 상담 비용은 $50에서 $100 사이이며 일반 건강검진은 $100에서 $120 사이입니다. 한편 덴파사르에 있는 지역 병원인 상글라 병원은 기본 방문 비용이 약 $15에서 $30로 더 낮습니다. 비록 시설이 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 비용은 기본 상담이 $200에서 $300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저렴합니다. 발리에서의 의료보험 또한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간 패키지는 $20에서 $50, 월간 프리미엄 패키지는 $100에서 $150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면 발리는 국제가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옵션을 제공합니다. 발리 아일랜드 스쿨과 그린 스쿨 발리와 같은 학교들은 고품질 교육 과정, 현대적인 시설, 국제적인 교사, 그리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연간 학비는 $10,000에서 $2만 사이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유사한 학교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연간 $40,0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리의 공립학교는 더욱 저렴해서 연간 $300에서 $1,000이 비용이 드나 일부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학비와 뛰어난 학습 환경을 갖춘 발리는 긴 휴가를 보내거나 연구 이주를 고려하는 가족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리의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휴가를 계획하든 장기 거주를 고려하든 발리의 생활비는 많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월세는 위치와 숙소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관광지에서 벗어난 작은 아파트는 월 $200에서 $400의 비용이 들고 세미냑, 진구, 우붓과 같은 핫스팟의 고급 빌라나 아파트는 $400에서 $600 사이입니다.
민박이나 셰어하우스는 월 100달러에서 달러 200로 더 예산 친화적입니다. 발리에서 외식하는 것도 저렴합니다. 현지 식당에서는 식사가 단 2달러에서 5달러에 제공되며 고급 레스토랑은 1인당 10달러에서 20달러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더 저렴하며 주간 식료품비는 기본 필수품인 야채, 고기, 쌀, 향신료 등을 포함해 30달러에서 달러 50입니다. 전기 및 수도 요금은 월 3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이며 고속 인터넷은 월 약 20달러에서 달러 40입니다. 발리의 매력은 믿을 수 없는 가성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클리닉에서의 진료비는 방문당 약 20달러이고 종합보험료는 월 50달러에서 달러 100입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매일 요가 수업은 8달러, 편안한 발리식 마사지가 10달러, 신선한 코코넛 물을 마시며 멋진 일몰을 감상하는 데에는 단 몇 달러만 들면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발리에서의 월 생활비는 600달러에서 달러 800 사이입니다. 관광객의 경우 일주일 체류 비용은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여전히 비교적 저렴합니다. 이에 비해 뉴욕시의 아파트 임대료는 약 2,000달러이며 파리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개인당 600달러 이들 수 있고 싱가포르의 월 생활비는 1,500달러에서 1,800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리의 비용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약 50% 수준으로 여행자는 물론 저렴한 생활을 원하는 장기 거주자에게도 꿈의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발리가 다음 휴가 또는 영구 거주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1번으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니라면 0번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른 저렴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만약 발리에 실제로 관심이 있고 방문하고 싶다면 7번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비자 요건 및 여행 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발리에 대한 우리의 여행 다큐멘터리가 종료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개선할 점이 있다면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계 여행에서 뵙겠습니다.